시간에 우리가 방사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양날의 칼,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방사선이라고 하는 물질은 에너지가 커서 그 에너지를 잘 조절해서 적당히 쏘여주면은 암도 치료하지만은 너무 많이 쏘여주면은 해롭다, 암이 걸린다, 수명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그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그 바닷물을, 그게 왜 바닷물이 생겼냐면은 원자로에 있던 그 우라늄, 그것이 분해하면서 열이 나오거든요. 그걸 식혀주느라고 바닷물을 집어넣는데 그 바닷물이 이제 식혀주긴 했는데 그 속에 방사능이 있는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거 바다에다 내보내면은 이제 물고기를 먹고 이래서 우리 몸에 해로울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하고 또 일본에서도 하고 우리도 이제 또 시찰을 허가한다고 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은 그 삼중수소가 많아요. 삼중수소라는 것은 수소인데 수소는 되게 이제 원자 핵이 있는데 핵에 양성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전자 한 개가 있는 게 수소의 보통인데, 중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들어있고,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두 개 들어있어가지고 이 삼중수소는 이제 이 변해서 핵 융합을 해가지고 그 리튬이 되고 헬륨이 되고 이렇게 이제 반응물질 바뀌게 되면서 방사선을 낸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가능한 한 안전하게 조심해서 하도록 하고 있죠. 우리가 과학을 쭉 공부하면서 먹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세상에 좋다는 것도 그렇고 많은 건 좋아요, 나빠요? 많은 거, 먹는 거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항상 적당히 해야 된다 이거죠. 방사선도 적당히 쪼여야 되지 많이 쪼이면 해롭고, 그러니까 적당히 쪼일 수 있게끔 우리가 자연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핵 발전을 하면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그 방사선이 나오는 게 반으로 줄어들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12년이에요. 12년. 그래서 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그 지진에 의해서 그 사고가 난 지 12년이 넘었어요. 반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 버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본은 그러고 우리는 이제 혹시라도 우려가 돼서 좀 조사 좀 해보고 과학적으로 감사.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기사에 많이 나오고, 어제도 일본 수상이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문제도 논의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방출할 때는 사전에 잘 조율을 하고 검사도 하고 또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검사하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 셋째도 조심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과학적이 아니고 그냥 짐작으로 그냥 짐작으로 옛날에 그 미국에서 소고기 수입해 오면 뭐 걸린다고? 광우병 걸린다고 막 데모했었죠? 광우병이 뭐예요? 그러니까 광우, 소가 미치는 거죠. 사람이 소가 미치는 것처럼 미쳐진다. 그거 먹으면 고기 먹으면 광우병. 치료도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소고기 먹고 또 지금 한국에서 소고기 수입 자유화돼가지고 미국산 소고기가 좀 싸요. 그래서 많이 사 먹죠. 그래도 광우병 걸렸다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걸릴 수도 있는데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위험한 거는 있지만은 100%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너무 그냥 두려워하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방사선이
우리가 매일 오늘도 햇빛이 쬐는데 여기서 햇빛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자외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외선. 그래서 뭐 일기예보 할 때 자외선 경보를 내고 그러잖아요. 자외선도 방사선 물질이에요. 방사선. 그래서 방사능을 가지고 있고 방사선이 나와요. 자외선도. 또 여러분들이 건강검진할 때 찍는 엑스레이도 방사선이에요. 방사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쪼여도 괜찮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에도 방사선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따져보고서 문제가 있는 거 없는가 해야지 너무 그냥 선동하고 너무 막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어쨌든 그런 과학이 그래서 과학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제 탄소에 대해서 탄소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예. 탄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요새 뉴스에 나오는 것은 탄소 중립화라는 말 들어봤죠? 네. 탄소 중립화. 그게 뭔 얘기냐 그러면은 탄산가스를 너무 많이 방출하면은 이 기후변화가 와가지고 어렵다. 지구 온난화가 된다. 비닐하우스 씌운 것처럼 지구가 따뜻해진다. 그게 거기 나오는 얘기가 탄소라고 했지만 그거는 탄산가스라는 얘기예요. 탄산가스는 탄소하고 산소가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CO2. 탄소가 C고 산소가 O거든요. CO2. 그게 탄산가스야. 그거는 우리가 늘 우리 숨 쉴 때 공기 중에 산소가 폐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폐 속에 있던 탄산가스가 숨 내쉴 때는 나오는 거예요. 탄산가스가. 근데 우리가 숨 쉬는 정도는 괜찮은데 자동차도 많이 다니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지 또 이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극에 있는 빙산들이 막 녹아가지고 가깝게 있던 빙산이 제가 알래스카에 가봤더니 몇 년 전에 가봤더니 빙산이 가깝게 있어서 만질 수 있게 가까웠었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왜냐면 녹아서 그렇다. 녹아서. 그 왜 녹냐? 지구가 따뜻해져서 그래. 왜 따뜻해지느냐? 탄산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그래. 옛날에는 탄산가스가 나오면은 그냥 식물이 흡수를 해서 녹말을 만들고 또 뭐 섬유소를 만들고 그러면서 산소를 내뿜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 쉬면서 내뿜은 탄산가스는 식물이 빨아들여가지고 그놈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녹말도 만들고 섬유소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그래. 그런 시대에는 좋았는데 자꾸 과학이 발전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동차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많지요? 네. 다 걸어다녔는데 옛날에는 걸어다니는데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 가운데 CO2가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전기를 쓰면은 원자력 발전을 할 때는 탄산가스가 안 나오지만은 화력발전소. 지금 우리 충청남도도 그 태안에 가면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당진에 가도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보령에도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그 밑에 서천에도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화력발전이 쫙 있는 거예요. 거기서 화력발전이 뭐냐? 석탄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열을 내서 그 열로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가 나오면 수증기로 수레바퀴로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화력발전이.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산가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탄소 중립화, 탄소를 너무 방출하지 말자. 그래서 저거를 이제 화력발전을 쓰지 말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지금 우리 집에서도 난방을 하고 오늘 새벽엔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난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가지고 난방을 해요? 도시가스로 하죠. 도시가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물을 덮여서 우리 방바닥 밑으로 따뜻한 물이 흘러가게 해가지고 방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많이 쓰게 되면 난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가스를 많이 쓰니까 전기를 많이 써도 아까 화력발전 또 난방을 하려면 또 그렇고 우리가 또 이제 뭐 식사할 때 또 불 뭐 할 때도 또 덮이는 데다가 도시가스로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탄산가스 배출하는 원흉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가스값이 오르니까, 그래서 가스값이 오르니까 우리도 이제 좀 추워도 참고 덜 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월달, 지난 1월달에 보니까 막 그냥 10만 원 나오던 게 막 30만 원 나온 거야, 겨울에. 많이 써서. 그래서 조심하니까 또 덜 쓰니까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20만 원. 요새는 10만 원대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이 좀 넓어가지고 많이 나오는 편이죠. 여러분들 얼마 한 3만 원 나오죠? 나 14만 원 나왔어. 그러다 많이 나오네요. 최고 많이 나왔어. 많이 나오죠. 그냥 이렇게 그런 게 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은 거기서 탄산가스가 나와가지고 지구를 온난화시킨다. 지구를 덥게 만들어가지고 북극에 있는 얼음들과 녹인다. 남극에 있는 얼음 녹이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바닷물이 점점 올라가서 일본은 다 생길 거야. 아마 일본은 처음 나가니까. 우리나라도 이 바닷가에 있는 동네는 다 물에 그러니까 자꾸 줄에 탄소를 덜만 써야 된다. 덜 나오게 해야 된다. 탄소 중립화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탄소가 아니라 탄산가스 얘기야. 탄산가스 얘기.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지금 못하고 있지만은 꿈이 있어. 무슨 꿈을 꾸냐면은 식물이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주고 그리고 산소를 배출해. 좋아 나빠요? 식물이 있으면은 좋죠? 식물이 그냥 탄산가스를 흡수해. 우리가 지구를 덥게 하는 걸 흡수해. 그러면 흡수하고 말면 그걸로 끝나지만 흡수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 녹말이라든지 잎사귀 같은 거, 야채, 채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식용 섬유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우리가 먹는 거죠. 좋아요. 또 녹말도 뿌리도 만들어서 또 녹말도 있고 어떤 경우는 콩 같은 경우는 또 단백질도 만들어내요. 콩도 이제 먹고 콩만 먹는 게 아니라 두유도 먹어. 두유. 요새 그 한남대학교 동창들이 지금 한남대학교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한남두유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것 좀 팔아달라고 막 난리가 났어. 한남두유 들어봤어요? 두유 살 때 한남두유에서 사자 쓰세요. 그 광고예요, 광고. 두유요? 두유, 한남두유. 남두. 콩으로 만든 우유 있잖아요. 그걸 한남대학이라고 해서 한남두유로 만들었어요. 이건 광고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억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물론 시장에 있나 모르겠는데 엊그제 이제 그 현대 홈쇼핑에서 그걸 팔더라고요. 현대 홈쇼핑에서. 어쨌든 하나는 둘이 없어졌나? 자기가 좋아. 그 두유는 남자보다 여자한테 참 좋다고 그러대요. 네. 여성한테. 그 우유보다 두유가 더 좋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콩도 만들어내는 거야. 뭐가? 식물이 콩식물이 콩과 식물이 난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실험실에서 탄산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환원시켜가지고 산소를 제거하고 탄소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부산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녹말을 만들든지 셀룰로즈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거. 식물이 하는 그 작용을 공장에서 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과학자의 꿈이에요. 지금 할 수 없어 지금은. 근데 옛날에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했지만 하버라는 사람 하버 뭐 한 사람이에요? 암모니아 만드는 사람. 질소하고 괜찮아 잊어먹어도 내가 늘 반복해서 해주니까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공기에 있는 질소 가지고 수소 가스와 함께 합해가지고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었어. 그 암모니아 가스는 비료의 원료야. 비료 질소 비료. 그 암모니아 가스를 합성하는 걸 알아놔가지고 공기에서 곡식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하버가. 그래서 노벨상 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거죠.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곡식 재배하는 면적은 그대로 있으니까 양은 줄어드는데 다행히 비료, 질소 비료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소출을 더 늘려놨어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 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쌀 없어서 밥 못 먹어요?
쌀이 나무 들어가잖아요. 그죠? 쌀 없어. 돌아가고 그래서 쌀 남아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쌀 다 우리가 사주자. 쌀값 떨어지니까. 그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쌀이 없어가지고 밀가루 먹다가 밀가루 없어가지고 고구마 퍼먹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게 왜 그러냐? 하버가 비디오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우리도 하버가 그렇게 공중의 질소 가지고서 비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탄산가스를 가지고서 우리 몸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없을까? 그러려면 촉매가 나와. 촉매. 하버는 촉매가 금속 촉매를 했어요. 그리고 압력 반응 조건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탄산가스를 잘 촉매를 써가지고 잘 해가지고 그거를 산소를 만들어내고 탄소는 또 필요한 걸 또 만들어내면 좋겠다. 이런 것이 과학자의 꿈이에요. 그런데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촉매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탄산가스를 탄소하고 산소로 분리해낼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하실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점점 과학 발전하면서. 그래서 그 탄산가스에는 탄소만 산소가 없는 탄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탄산가스는 탄소 하나에 수소 2개가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2개가 있는 거. 그리고 집에서 쓰는 우리 그 가스는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있는 거. 근데 그냥 탄소만 있는 거. 탄소만 다른 건 하나도 없고 그 탄소만 있는 것이 탄소 뭘까? 그거를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탄소만 있는 게 뭘까? 아는 분 계셔요? 탄소만 있는 거. 탄소 원소 하나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 있어. 그게 뭘까? 탄소하고 산소하고 있으면 탄산가스인데 나쁜 건데 탄소하고 수소하고 있으면 천연가스, 도시가스인데 탄소만 있는 거. 우리 주위 자연에 있는데 그게 뭘까? 여러분들 많이 봤던 거야.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얼마나 비싸죠? 비싼 거. 진짜 생각 안 나. 그러니까 그냥 보통 못 사지. 결혼식 할 때 그냥 선물로 받는 거죠, 그죠? 내가 다이아몬드 우리 집 사람한테 선물했더니 팔아먹었어. 비싸. 팔더라고 이제 비싸니까 팔아서 돈을 쓰고 싶어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여기 끼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안 끼고 다니니까 이것은 뭐예요? 팔아서 쓰더라고. 그만큼 다이아몬드는 비싸요. 얼마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프리카 남아공하고 그런 데서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오는데 세계에서 많이 나와봐야 4톤 정도예요. 4톤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는 그 어떠냐면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보셨죠? 그 이제 그 옛날에 안 보셨어? 보셨죠? 젊었을 때. 그 아주 광택이나 무라단 그죠? 네. 근데 그 다이아몬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경도. 그러니까 단단하기가 모든 물질 중에서 최고 단단한 거야.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지고서 유리에다가 금을 딱 그어가지고 유리 자르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이거? 유리칼이라고 보통 그랬어.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보다 더 딱딱한 게 없어. 다이아몬드는 가장 딱딱해서 어디다 금을 그으면 금이 다 나오는 거야. 아무리 뭐 쇠에다 해도 금이 생기고 유리에다 해도 금이 생기고 그래. 유리는 금이 생기면은 깨 잘라지기가 쉬워요. 유리칼이라고 해서 다이아몬드를 썼어요. 그렇게 정밀 기계에 다이아몬드를 써야 돼. 그래야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기계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바위 같은 거를 막 이제 쪼개고 깰 때도 다이아몬드가 연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부족해. 그래서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4톤은 가지고는 너무 택도 없어. 택도 없어. 그래서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그냥 그렇게 지하에서 뽑아내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광택을 내게 이제 갈아줘야 돼. 마모를 시킨다고 해. 갈아주려면 또 그냥 가지고 안 돼. 다이아몬드를 갈아줘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가공이 어려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가공은
어디서 가장 많이 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남아공화국에서는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낸 다이아몬드를 이스라엘 가면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금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성지순례 간다고 이스라엘 갔더니 그 들고 가서 다이아몬드 가공공장에 가서 그 다이아몬드 팔고 사라고 하더라고. 근데 비싸서 못 사고. 어쨌든 그렇게 가공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만들려면은 그냥 원광 가지고 안 돼요. 가공해가지고 해야 돼. 근데 그것이 뭐 1캐럿짜리도 있고 3부짜리도 있고 1부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1캐럿짜리는 클수록 더 비싸죠. 가공이 더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지금 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결혼할 때 저는 1캐럿짜리 못 사죠. 비싸서. 3부짜리 3부짜리 조그만 거 그죠? 네. 조그만 거. 네, 그래. 제가 결혼한 지 50년 전 얘기니까 50년 전 얘기니까 그런 그 3부짜리 3부짜리 그때 3부짜리는 큰 부짜리 지었네요. 아니요 부자도 아니었는데 저도 가난했었는데 이제 집사람하고 다이아몬드 반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착하잖아요, 그죠? 나는 들고 다니고 착하잖아요. 난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언니네 집 언니가 같이 갔어요. 언니하고 이제 혼인 문자 나는 그냥 백금 반지 해주려고 이제 금방에 갔어요. 나는 백금 반지 필요 없고 시계만 하나 해주면 돼 시계. 그리고 이제 갔는데 언니가 아예 그래서 결혼할 때 해줘야지 언제 사냐고 3부짜리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또 처형이니까 어떻게 드려야지. 그래서 3부짜리 해줬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걸 워낙 비싸니까 끼고 다니지도 않고 또 필요가 없으니까 또 필요 없는 거 지나가도 뭐해. 그러니까 팔아서 쓰더라고 이제. 어쨌든 그랬는데 그렇게 클수록 더 비싸져요. 다른 것 클수록 비싸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보석으로 다이아몬드가 쓰이지만은 보석과 함께 또 정밀기계의 부품으로 정밀기계 가공할 때는 부품으로 다이아몬드가 또 쓰인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4톤이 나와도 모자란다. 비싸다. 그리고 모자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이아몬드가 비싼데 땅속에 묻혀있는 건 얼마나 없고 또 뭐 근데 과학자들이 반영을 했어요.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이 탄소로 된 물질이 있어. 뭘까? 다이아몬드가 탄소만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면체 모양을 이루면서 결정구조예요. 다이아몬드는 결정이. 그러니까 물은 결정이 아닌데 물이 얼음이 되잖아요. 얼음 결정이 돼요. 얼음은 물보다 얼마나 더 이쁘죠, 그죠? 눈 같은 것도 이쁘죠? 눈은 얼음 다 결정이야. 결정이 이뻐요. 다이아몬드도 결정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야. 탄소 중에서 그래서 이뻐요. 이뻐요. 그런데 또 탄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 있어. 뭘까? 탄소만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 좀 많이 썼어. 뭐예요? 연필신. 많이 썼죠? 예. 연필 많이 글 쓰죠? 예. 연필신 뭐로 되어 있어요? 흑연. 네. 흑연도 탄소로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아 원료가. 탄소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동소체라고 해요. 동소체. 어려운 말 잊어먹어도 돼 이제. 그래서 소재가 똑같다. 동소체. 소재.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흑연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 탄소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결정 구조를 하고 있는데 사면체 구조다. 사면체는 면이 4면이야. 4면. 피라미드라는 거 보셨죠? 피라미드형의 사면체 구조예요. 그런 모양으로 꼭지점에 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큰 그런 물질이 다이아몬드인데 흑연은 결정은 결정인데 그런 사면체 구조가 아니라 평면 구조야. 평면 구조. 육각형. 그러니까 탄소가 육각형을 이루고 있어. 꼭지점에 꼭지점마다 탄소가 쭉 있는 거야.
육각형에 층층이 이렇게 있어. 1층, 2층, 3층 쭉 있는 거야. 그래서 글씨 쓰면은 한 층이 벗겨지면서 까만 흑연이 글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쓰면 또 쓰고. 그래서 한참 연필 쓰면은 연필심이 달아야 한다고 해요. 그럼 또 깎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계속 쓰는 거죠. 연필.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지금도 연필 쓰죠? 우리 연필 쓰죠? 네. 근데 볼펜을 많이 써가지고 연필을 들 써. 그죠? 근데 연필이 흑연으로 좀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흑연 연필을 만들지 않고 뭐로 만들지 알아요? 연필이라고 해서 연필. 연자가 무슨 연자예요? 한문으로 연자가 납연자예요. 납이야. 납으로 글씨 썼어. 납은 표면이 산화되면서 까만색이 나와.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쓰면은 까만색이 글씨가 돼. 그리고 벗겨져. 그럼 다시 그 납이 튀어나오면 다시 또 공기의 산소와 산화해가지고 까맣게 돼. 그럼 또 쓰겠어. 그래서 납이 연인데 연. 납연. 납을 한문으로 연이라고 연. 그래서 납으로 된 글씨 쓰는 걸로 해서 연필 그랬어요. 연필. 그러니까 그 납이라는 뜻인데. 근데 연필이라고 해서 납으로 쓰다가 연필의 납 대신에 흑연으로 바꾼 거지. 발달하면서 흑연으로. 그래서 흑연으로 지금도 연필은 흑연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흑연과 아까 얘기한 다이아몬드가 똑같은 탄소 구조로 되어 있어. 탄소야. 탄소 원자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근데 이 흑연을 가지고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높은 온도에서 높은 압력에서 가열을 해주자. 가열. 그러면 결정이 되는 거 아니냐. 결정. 그래서 일단은 흑연을 녹이는 거야. 2000도쯤 높여. 2000도면 얼마나 높아? 1000도만 돼도 다 쇠가 다 녹아. 2000도는 더 그래가지고 흑연을 녹이는 거예요. 탄소로. 녹여가지고 또 압력을 가해줘. 그러면서 그거를 시키면서 결정 구조가 되게 시키는 거야.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00도 10만 기압이라고 그래. 우리가 대기 중 기압이 1기압이거든. 고기압이라고 그래야 뭐 1점 몇 기압밖에 1.03 조금 몇 기압 좀 이렇게 고기압인데 막 몇 기압으로 10만 기압으로 높여주면은 흑연이 뭐가 돼?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걸 무슨 다이아몬드? 인조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땅을 파고 막 이럴 때 바위를 깨는데 바위가 딱딱하니까 안 깨져. 그때 바위 깨는 기계들 있잖아요. 장치들. 거기에 인조 다이아몬드로 써요. 인조 다이아몬드. 그래서 그거를 써가지고 또 바위를 깨고 그러는 데 쓰지. 거기다가 이제 뭐 다이나마이트 넣어가지고 폭발시키고 그러는 거. 그래서 이제 뭐 토목공사하고 그러잖아요. 바위가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특이한 거.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2000도씩 올리고 10만 기압을 올리려면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온도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인조 다이아몬드도 싼 게 아니야. 비싸. 그냥 천연 다이아몬드나 값이 큰 차이가 없어. 워낙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미국도 한국도 만들고 미국도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인조 다이아몬드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흑연은 요즘에 또 연필로만 쓰는 게 아니라 흑연으로 많이 또 여러 가지 윤활제로도 쓰이기도 하고 여러 군데로 쓰여요. 그래서 흑연의 용도가 많은데 세계에서 흑연광산에서 흑연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세계에서 흑연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지하에서 흑연 빼내야 돼요. 지난번에 어디 경상도에서 그때 그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못 나오고 막 그냥 며칠 버티다가 구해낸 강산이요? 그때 강산이 흑연 강산이야. 세계에서 흑연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이요. 좋지요, 좋지요. 대한민국 흑연이 많이 나온 나라예요. 흑연이 많이 나온 나라고. 그러니까 흑연이 많이 나오니까 한국에서 인조 다이아몬드 만드는 공장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수출도 하고 민주당인데 우리가 쓰기도 하고 그러죠. 흑연이 가장 많이 나온 나라 어디?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좋은 건데 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물어보면은 자살이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애기가 제일 조금 나는 나라, 낳는 나라 이렇게 뭐 또 여러 가지 나쁜 게 많아 그냥. 네. 그래서 그런데 좋은 것도 많이 있다고. 흑연이 제일 많이 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엊그제 지난번 수업하면서 일찍 나갔잖아. 그 미국 손님 봤다고. 미국 손님이 한국에 왔다 가면서 한국이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미국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13명의 식구들이 왔는데 사돈이 둘, 이제 딸이 미국 사니까 미국 시민권자, 미국 사는데 시민권자니까 딸은 시집은 미국 사람한테 보냈어. 그러니까 미국 사돈이잖아. 사돈 부부 같이 13명이 손자, 며느리, 아들 다 들었고 13명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행을 쭉 한 거야. 그때 4월달이니까 꽃이 막 피고 좋을 때 4월. 그러니까 여행을 하고서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사람 부부가 그 사돈이지 그러니까 내 친구 사돈이 깜짝 놀라요.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몰랐어. 미국 사람이 한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나쁜 나라고 그냥 싸움만 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야당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런데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나쁘다고만 서로 하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미국 속을 때 미국 사람 볼 때 한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쭉 남해안을 쭉 돌고 했는데 전주에 가서 한옥마을에 가서 또 잠두자면서 한옥마을에 빌렸는데 하룻밤 자면 100만 원이라고. 열세 식구가 자야 되니까. 100만 원?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한복같이 다 이제 빌려주고 입혀보고 사진 찍고 그래요. 그렇게 그런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국도 나쁜 나라지만은 또 좋은 나라인 거예요. 좋은 나라. 좋은 나라. 나쁜 거는 애기 좀 더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 애기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 근데 애기 낳으라고 그러면은 제 처제가 딸을 낳았는데 딸이 이제 이태리에 가서 이태리 40살이 넘었어. 근데 아기를 영 낳았나. 저도 만나서 아기 좀 낳아. 아이 졸립다. 듣기 싫었어. 아기 낳았더니 졸립다 그러잖아. 아이 졸려. 그 아기 낳기 싫어하대. 40이 넘었어 결혼한 지. 외아들한테 시가가지고 아기도 안 낳겠는 거야. 시댁에서는 말도 못해. 친정에서는 친정아버지하고 친정엄마가 말을 하고 친정 이모부가 또 애기 낳으라고 근데 안 낳더니 작년에 이제 걔가 그랬어. 이태리에서 전화 이제 한국어 전화 카톡 전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아빠 담배 끊으면 나 애기 낳을 거야. 그렇게 농담을 한 거야. 아빠가 담배를 뭐 30년 이상 폈으니까 아빠 담배 끊으면 애기 낳을 거야. 농담을 한 거야. 근데 그 친정 아빠가 그 소리 듣고서 이렇게 담배를 끊은 거야. 나야겠지. 담배 끊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애기 낳아야지. 애기가 생겼어. 또.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잘했네. 그 이태리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애기가 임신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도 나오고 해서 애기를 낳았어. 9월에 낳았어. 9월에. 지금도 사진 보내주는데 근데 얘가 이태리에서 직장 다니고 애기 안 낳는 애가 나 직장 안 다니고 나 애기 클 거야. 애기가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는 거야. 그냥 나보니까. 나 보니까. 낳기 전에는 자손이 재산이 재산. 그렇죠. 그러니까 애기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직장 안 다닌다는 거야. 남편은 영성원에 다니니까 여자도 이제 그 이태리 회사 좋은 회사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태리 회사에서 애기 육아휴직 줄 테니까 지금 육아휴직 기간인데 육아휴직 줄 테니까 애기 나와 그걸 잘하니까 디자인 하는데 그래서 근데 난 회사 안 나간다고 사표를 내더라. 그렇게 애기 키우겠다는 거야. 애기하고 그냥 맨날 이제 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9월달에 도전처럼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세상 꽃 중에서 인꽃이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애기 낳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지 세들이 하고 졸립다고 했으니까 낳았으니까 어떻게
지 아버지 담배 끊었는데 나는 애들한테 선물 한번 사줘야 할 거 아니야? 뭘 사줄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금반지도 올라서 안 되었어요. 금값이 올라서 안 돼요. 맞아요. 많이 올랐어. 어쨌든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 한국은 이제.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 그게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 아기들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0.78 미국보다도 더 적게 나. 미국은 1.9. 세계에서 아기 제일 많이 낳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세계에서 1등. 알고 저기 이스라엘. 2.9명이야. 이스라엘 국민이 굉장히 많이 깨있는 나라고 그래서 2.9명. 우리는 보통은 0.9명. 무조건 그 사람들 쉽잖아 그 사람들이 2.9명. 애기 인구가 늘지. 우리나라 0.78. 인구가 줄지. 작년에 줄었다고 생각이죠? 작년에 줄었다고. 요새 한남대학교 고민이 뭐냐? 학생 모집이야. 맞아요. 학생이 들어와야 등록금을 내야 운영을 할 거 아니야. 교수 봉급 다 동결했어. 5년 동안 지금. 애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모자라. 예산이 좀 늘려야 돼. 등록금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게 국가가 막았어. 그게 고민이야.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돈을 내놓으라게 학교다가. 근데 우리 학교는 한남대학은 기독교 학교라 이사대자 목사님들이야. 그 돈 내놓을 수가 없어. 교회에서 내놔봐야 얼마 내놓을 수도 없죠. 그래가지고 나보고 한남대학교에서 석자 교수니까 도약 추진위원회 들어가래. 도약 도전하고 약진하는 도약 추진위원회. 거기 회원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총장 임명을 했어요. 거기 갔더니 분과가 세 분과가 있어. 뭐냐면 나는 발전기금 모금무형이야. 돈을 걷어 학교다가 내게 하는 그게. 내가 내야 되는데 내가 돈 있어. 그러니까 돈 내게 해야지. 그래서 제자들 중에 어떤 부자가 있는가 찾아가지고 한남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어. 야, 너 돈 좀 내놔. 기술 같은 거 지원도 해주려니까. 그래서 1억을 내놨어. 그리고 또 또 서울에 또 이제 아파트 공장형 아파트를 건축하는 분이 계셔. 그는 내놓지 못했어. 제 선배야. 형님 학교에 돈 좀 내놓으셔요. 아파트 공장형 아파트 다 쳐서 그냥 할 때 돈 좀 풀릴 거 아니에요. 돈 좀 내놓으세요 형님. 그러니까 그래? 좀 내놓을까? 나보고 얼마 내놓으면 좋을까? 그래? 그러니까 내놓으려면 뭉퉁 내놓으세요. 10억 좀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10억을 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학교에다가 약정서를 했어. 10억 내놓겠다. 내년에 분양을 한대. 그래가지고 총장은 고마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또 지가 못 나누면서 그 제자들 친구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해서 고맙다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또 한 제자는 또 3천만 원을 내놨어. 그것도 큰 돈이죠? 큰 돈이죠. 그렇지 교수님이 내는 거나 마찬가지요. 근데 18일 날이 스승의 날 15일 날 아니에요? 18일 날 대전에 와가지고 점심 같이 먹지. 근데 돈도 3천만 원 냈는데 어떻게 그래 만나자고. 내가 가야겠네. 내가 내야 되겠죠? 네. 지가 낼 거야. 지가 낼 거야. 그리고 내가 내라고 계획 세우고 있는 거야. 계획 세우고 있는 거야. 그 대신에 이제 제가 또 자랑스러운 한라면 사인하는 게 있어요. 동문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지금 상했는데 제가 그걸 작년에 기회를 줬어요. 자랑 한라면상. 그러니까 그것도 고맙고 한 3천만 원 했으니까 어쨌든 겁은 내가 낼 것 같은데 내가 계산하는데 더뎌가지고 63못 나오라고 그래. 빨리 계산하라고 시켜요. 어쨌든 그런 어려운 시기에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재산이에요. 아기가 재산. 진짜로 아기가 자산이야. 근데 아기 키우려면 힘들어가지고 못 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기 키우는 거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나라가 다 키워주고 그리고 너무 애들 어려서부터 막 교육을 시키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어. 놔두면 지가 커. 그치? 아니요. 제가 맞는 말씀이에요. 똑똑한 놈은 가르쳐서 좀 일을 많이 하게끔 해주고 또 기술 좋은 놈은 기술 계통을 보내고 이 독일 마냥 그렇게 부진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많다니까요. 경제가. 의사만 만들라고 해요. 의사만. 지금 인도 같은 데는 테레비 보니까 과학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여기 사람이 내로 수상이 그거를 앞으로 했죠. 과학일까 이래가지고 그 과학 대학을 많이 세우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뭐요 그 반도체 이런데 막 좋은 그 사람들이 다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한국에도 많이 와 있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인도에 가봤어요. 한 몇 년 전에. 인도에 갔는데 인도가 사실은 저보고 특강을 하고 그래서 특강을 해주고 왔어요. 갔는데 인도에서는 노벨상 사전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노벨상 사전이 있어요,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하나 있죠? 네. 평화상 과학으로 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과학자지만은 창피하고 부끄러워. 과학을. 근데 한국은 원천 기술 개발을 잘 못해. 그러니까 개발한 기술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잘해. 대학이 또 문제예요. 대학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의 약점인데 지금 이제 일본은 노벨상 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잘 교류해서 일본 유학생을 일본에서 받아준다고 장학금도 대준다고 어제 와서 일본 수상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좀 보내가지고 일본에서 어떻게 노벨상 하는가 어떻게 연구를 하는가 많이 배워가지고 좋겠다 싶어요. 일본하고 같이 옆에 나라하고 싸움하면 뭐예요, 그죠? 싸움하면 뭐 옛날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우리 애들 좀 일본 보내가지고 공부 좀 잘해가지고 와서 노벨상 탔으면 좋겠어. 일본은 노벨상 많이 탔어요. 우리나라 저기 국민들을 많이 희생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야들은 내가 볼 때는 친일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그걸 정리를 딱 했어야 일본 놈들이 꼼짝을 못하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어. 이승만이가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소리 안 해요. 이승만은. 왜냐면 친일파 그 경찰도 했던 놈들을 다 앞잡이 해놓고 우리나라 김구 선생이나 훌륭한 걸 다 주겠잖아. 그게 우리나라가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죠. 맞아.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해야 된다. 맞는 얘기군요. 지금 그 흑연 얘기를 했어요. 흑연 얘기다가 조금 삐뚤어가다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흑연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흑연 재료가 우리나라가 많이 있으니까 흑연 가지고서 다이아몬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발전한다. 근데 또 탄소로만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 또 있어요. 아까 다이아몬드 했죠? 두 번째 흑연 했죠? 다이아몬드 흑연. 흑연도 결정 물질이에요. 다이아몬드도 결정 물질이에요. 근데 흑연은 층층을 육각형 표면이 층층층 쌓인 거 그런 흑연이 모습이고 다이아몬드는 사면체로서 얼음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쌓인 거. 그래서 이런 다이아몬드와 흑연과 똑같이 탄소로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뭘까? 여러분 많이 쓰는 건데 숯이요, 숯. 숯. 숯이 선생님 모르는 것이 켜져도 몰라요. 손에다 켜져도 몰라요. 얼마나 많이 썼어요. 숯 많이 썼죠? 다리질도 얼마나 많이 숯도 탄소로만 되어 있었어요. 탄소로만. 무슨 나무든지 다 태우면 숯이 나오는데 네. 그게 다 탄소요? 탄소지. 숯은 다 탄소죠. 탄소인데 아까 다이아몬드는 결정이라고 그랬죠? 얼음처럼 결정. 흑연은 이렇게 막처럼 하나씩 한 평면 면으로 된 것이 폭포 쌓여진 거야. 그 미끄러져가지고 글씨 써지는 거. 여러 겹이 겹쳐 있는 거야. 그게 흑연이야. 근데 탄소 숯은 결정이 아니야. 결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정형이라고 해. 그러니까 결정형과 결정형은 맑고 투명한데 무정형은 그냥 까맣게 보이는 거야. 탄소. 탄소, 숯이야. 그러니까 숯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옛날에 들어봤죠? 숯을 어떻게 만들어요? 산에서 이제 불 봐가지고 숯은 옛날에 숯가마라는 게 있었죠? 숯가마로 만들어요. 숯가마면 그 속에다가 참나무를 많이 넣었어. 참나무. 보통 나무 다 되는데 참나무 숯이 좋으니까 참나무를 넣고서 그걸 태워. 숯가마에서 태운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공기를
공기를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가마를 만들어가지고 공기가 못 들어가게 하고 그것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태우면은 그게 수시되는 거예요, 나무가. 그냥 산소 많은 데서 태우면은 뭐가 돼요? 재가 돼, 재. 다 타서. 맞아. 근데 산소가 없는 데서 태우면 이게 수시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아궁이에서 불을 뗐잖아요. 네, 다 사버려. 아궁이는 산소가 한쪽만 뚫어줘야지 다 막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소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아궁이에서 장작을 떼면은 다 사버려. 조금만. 오래되면 사가지고 떼다가 마르면 숯이 남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뭘 먹어서 꺼야 돼. 꺼서 숯 만들잖아요. 네. 집에서. 네. 해봐서 알아서. 많이 했지, 겨울에.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태워서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안 태우고 끄면은 그게 숯이 되는 꺼야 거예요. 돼. 물 짙어. 그 숯은 탄소 똑같아. 맞아. 그 숯은. 근데 그 숯은 뭐로 쓰여요? 다리 밑에도 하고. 숯불 어제 대통령 관저에서 소고기 숯불고기 했다고 그러죠? 불고기도 만들 때 쓰죠? 아니 선생님, 수선 왜 이렇게 펴가지고 저기 이렇게 쓰면은 머리가 아플까요? 그 숯에서 나오는 예. 가스가 있어요. 타는 가스, 탄산가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숯은 탄소니까 C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만나서 탄단 말 타면은 CO2가 나오고 머리 아파. CO2만 나오는 게 아니라 멈추냐. CO 산소가 한 개 있는 거, 그걸 일산화탄소라고 그래요. 옛날에 연탄가스라는 거 들어봤죠? 예. 연탄가스가 일산화탄소예요. 아, 또 캠핑하다가 교수님 말이에요. 네. 그 전에 가마에다가 화로를 냈잖아요. 네. 머리 아파. 불이 센 거니까. 네. 거기다가 소금 있잖아, 소금. 네. 소금을 뿌려. 네. 그 뭐냐면 지금 가스 나오는 것을 중화시키는 건가 뭐 하는 건가 그래야 머리가 안 아프다 그래서 우리 클 때 보면은 그 불이 막 이렇게 있을 때는 꼭 소금을 뿌리더라. 네, 소금 뿌렸는데 덜 나오지만 나오긴 나오죠. 불이 붙어있는 한도 덜 나오는 거예요? 덜 나오죠. 덜 나오는 게 소금 때문에 탄 거를 덜 타게 천천히 타게 하기 때문에 소금이 그 역할을 해준 거죠. 무슨 소금 약성이 있어 나는. 어쨌든 그런 화로불에서도 나오고 아궁이불에서 나오고 또 숯불구이한테 나오고 또는 연탄가스에서 나오는 것이 일산화탄소. 따라서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건 독가스예요. 독가스는 일산화탄소 때문에 많이 죽잖아 사람들. 네, 연탄가스 얼마나 많이 죽었어 사람들이. 방에 이제 난방을 그걸 할 때 이제 19공탄이라고 그러죠? 19공탄이요. 네. 그걸 했을 때 방 틈난 대로 가스가 나와가지고 죽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그 숯이라고 하는 것도 또 탄소니까 탈 수가 있어요. 타면서 CO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기만 하는 게 연료로 쓰이는 것만이 아니라 숯은 또 장 담을 때 집어넣어요. 냄새라든지 나쁜 거 흡착하는 게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숯을 가지고 숯 넣지 않는 삼시 장담을 때. 숯이 왜냐면 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나쁜 물질을 다 숯이 흡수하니까 냄새나는 거 흡수하고 그러니까 된장 담을 때 없었어요. 그게 진행 거라고요. 숯이 뭐냐면 흡착 성질이 있어요. 표면이 숯에 구멍이 좀 뚫어져 있잖아요. 그 표면으로 다 흡착을 해요. 그래서 숯가루 이런 거로 이제 흡착을 많이 했는데 그 활성탄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활성탄. 숯으로 만드는 건데 숯가루 같은 거로 만드는 건데 우리가 먹는 수돗물을 정지할 때 꼭 집어넣어. 그럼 그 된장 담을 때 쓰는 역할 같이 수돗물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흡착을 해요. 그게 활성탄이에요. 활성탄은 흡착제가 있어요. 흡착제. 그래서 그 흡착 성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수 만들 때 그걸 다 활성탄을 많이 써요. 그거는 이제 숯가루로 만든 그런 그 공기가 들어갈 수 있고 흡착이 많이 되는 표면적인 넓게 한 물질, 그 활성탄. 그것도 탄소예요, 탄소. 그러니까 숯이나 활성탄은 똑같은 성분이야. 부정형이야, 부정형. 흡착 성질은 더 고조시켜주기 위해서 활성탄을 만든 거야. 활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독극물들, 나쁜 물질 다 흡착을 해요.
그래서 수돗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약을 만들었을 때 나쁜 물질을 합착시킬 때 활성탄을 지나치게 해주고, 지나가 해주고 그러죠. 그 정지해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을 만들 때에도 정제를 해줘야 돼. 불순물이 들어있어서 그럴 때 활성탄을 써가지고서 정제를 해주는 거 쓰고. 그것도 숯하고 똑같이 컨트롤돼 있어. 그리고 결점이 없어. 그런데 그런 세 가지 종류의 탄소가 있었어. 그런데 1985년 이후부터 한 40년 전 이후부터 우리가 새로운 탄소의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흑연에다가 레이저 광선을 쬐줘요. 레이저 광선 있죠? 레이저. 우리 의료할 때도 레이저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레이저 광선을 쏘아주게 되면은 흑연에서 어떤 새로운 물질이 생겨요. 흑연이 그 탄소가 변화되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흑연에다가 레이저 광선을 쫙 쏘여주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속에 이상한 물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 눈은 크기가 0.1 나노미터라는 거예요. 나노미터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라는 거예요. 1m에 마이너스 3승분. 그 1000분의 1은 밀리미터라고, 밀리미터. 이 밀리미터는 눈에 보이죠? 1밀리미터. 네. 근데 그보다 더 1000분의 1, 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은 마이크로미터라고,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는 거죠? 마이크로미터. 그 눈에 안 보여. 마이크로미터, 눈에 안 보여. 그런데 그보다 더 안 보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그거는 나노미터라고, 나노미터. 요새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봤는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기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뉴스에서. 그 나노란 말이 반도체도 나오고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 작은 물질을 가지고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모양이 생김새가 축구공처럼 생겼어요. 축구공. 동그랗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탄소로 되어 있어요. 탄소로. 되어 있는데 그 탄소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인데 크기가 0.1 나노미터야. 동그랗게 생겼는데 눈엔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그걸 이제 조사해서 하니까 축구공처럼 생겼어. 근데 아까 흑연이 육각형 모양이라고 했는데 오각형 모양과 섞여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진 그런 물질들이 이제 얻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탄소예요. 그 나노물질이야. 나노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게 있고 또 탄소 나노튜브라는 게 있어. 탄소 나노튜브. 또 우리가 탄소 나노튜브는 튜브처럼 길은데 그것도 나노야. 아주 가늘고 긴 그 튜브형의 탄소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그래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핀. 그래핀은 아까 흑연 얘기할 때 층층이 쌓였다고 하는데 한 층만 얻은 게 그래핀이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크기가 눈에 안 보이는 나노 크기의 아주 작은 크기의 그런 물질들이야. 근데 그런 물질들이 아주 유용한 거야. 전자 흡수를 잘하고 또 전도성이 좋고 그래요. 전도성이 좋고 또 아까 곰처럼 생긴 거는 이제 그걸 뭐 산화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온도를 낮춰주면은 초전도체가 돼버려. 그 전도체, 그 전기를 잘 통하는 것이 전도체야. 구리 같은 거, 구리. 쇠도 잘 통하고 그래, 전기. 그래서 구리로 된 전선을 우리가 만지면 전기 올면 안 오나요? 전기 올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피복을 해요. 전기 안 통하는 물질도 폴리머, 고분자 물질도 피복을 해줬어. 폴리에치렌이라든지 피부 시동으로 피복을 해서 만져도 괜찮죠. 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전기 이런 거 마트에 충전하는 보면은 다 그게 다 코팅이 돼 있어. 근데 그 코팅된 거는 전기 안 통해야 돼. 그러나 그 속에는 구리 철사는 전기를 잘 통하는 거야. 그걸 도체라고 해요. 요새 뭐 반도체가 요새 유행이지 반도체. 한국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 최고의 기술 가지고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안 팔려. 중국에서도 항상 하고. 그래서 한국이 지금 무역이 수지가 역조야. 수출이 적게 되고 수입을 많이 해. 그럼 달러가 부족해. 어려워. 그런데 그런 반도체는 전기를 반쯤 통하는 거예요. 반쯤. 그게 이제 실리콘 같은 그런 거예요. 실리콘. 반도체예요. 그런데 그런 전기를 잘 통하게 하고 안 통하게 하는 성질을 바꿀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나노 물질은 이제 전기를 잘 통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고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과학 기술을 전기를 잘 통하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 이제 불보다 더 잘 통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저거 들어보셨나 그 기차가 요새는 이제 뭐 KTX 같은 것은 이제 막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자성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력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기차를 가게 하는 거. 우리 대전에 그 연구단지에 있었는데 좀 없었는데 그런 그 자석을 이용해서 기차를 가게 하는 거. 공기 중에 떠서 쫙 가는 거예요. 이제 기차가. 그 철로를 다니는 게 아니야. 떠서 가. 근데 그러려면 센 자석이 있어야 돼. 그런 자석을 세게 해가지고서 해. 그럴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추공호 같은 그런 물질이 있을 때 그런 자성, 자기 열차라고 그래. 자기로 가는, 자력으로 가는 기차를 가는 그런 기차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요새 태양광 전지에 대한 태양광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반도체가 꼭 필요해. 반도체가. 근데 반도체 중에서 전자를 잘 흡수하는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탄소, 나노 물질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탄소, 나노 물질이라는 아까 얘기한 탄소, 나노 튜브라든지 또는 이제 뭐 그래핀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연구하는 중이야. 아직은 성공이 안 됐지만 그게 앞으로 21세기에는 나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류 문화에 큰 혜택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뭐 숯과 비슷한 반도체지만은 여러분들 그 신탄진에 그 한국 타이어라고 하는 공장 불났죠? 네. 거기 불났는데 그 불난 게 신탄진에서 쓰는 것 가운데 카본 블랙이라고 하는 탄소가 또 쓰여. 카본 블랙 들어봤어요? 신탄진 그 가입 공장 그 한국 타이어 현장 가보면 그 주위가 검은수렁하지 않아요? 그래요. 검은하죠. 그게 왜 카본 블랙 때문에. 그러니까 카본 블랙은 뭐냐면 어떻게 만드냐면은 아까 우리 천연가스 집에서 도시가스 있죠? 그 가스를 공기를 안 주면서 태워버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집에서 끓음이 생긴다고 하죠? 그죠? 끓음. 끓음. 그 끓음이 다 카본 블랙이야. 근데 그걸 많이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천연가스를 이제 산소 공급하지 않고 태워가지고 이제 저걸 만드는 거야. 시간 됐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래서 그 끓음으로 만드는 것이 카본 블랙이에요. 근데 카본 블랙은 어디에 쓰느냐? 고무하고 섞어놓으면은 고무가 질겨지는 거야. 그 자동차 타이어가 까맣죠? 네. 그 왜 그러냐? 그 속에 카본 블랙이 들어있어요. 그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카본 블랙이 들어있으면은 그 고무가 아주 질긴 고무가 되는 거예요. 질긴 고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긴 고무를 만드느라고 신탄진 한국 타이어 공장에 가면 카본 블랙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카본 블랙이 불에 타요, 안 타요? 잘 타지, 탄소니까. 잘 타지. 고무가 불에 타요, 안 타요? 잘 타지요. 끓임이 이만큼 나오고. 그 고무 만드는 재료도 잘 타죠. 만든 타이어는 타요, 안 타요? 타죠. 그런 타이어가 막 이제 타이어, 만드는 타이어, 카본 블랙, 고무, 또 이런 것들이 타느라고 한국 타이어 불화재가 엄청나게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화재 때문에
엄청난 지금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고 예. 그래가지고 실직되고 막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타이어에 들어가는 카본 블랙도 탄소다. 탄소인데 숯과 같이 활성탄과 같이 결정이 안 된 그러한 탄소다.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된 탄소, 그 다음에 결정된 흑연, 아주 결정이 좋은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또 카본 블랙 같은 것도 결정이 안 된 거,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것들도 또 새로운 나노 물질로서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탄소 나노 튜브는 아주 강도가 굉장히 세다고 해요. 강도가 아주 굉장히 세서 뭐 보통 다이아몬드보다 더 세다는 강도가. 그만큼 탄소 나노 튜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다 이용하면은 엄청난 물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연구할 과제들이죠. 그래서 연구되어 있는 거, 연구할 과제, 또 앞으로 우리의 꿈, 지금 어떻게 하면 탄산가스를 가지고서 탄소를 만들 수 있을까,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꿈이야. 또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채소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식물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어쨌든 이 시대는 탄소 중립화 시대이면서 탄산가스 배출하지 말아야 할 시대이면서 탄소를 이용해서 우리 유용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바로 21세기 시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여기까지 강의를 끝내도록 하죠. 네.